부동산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구독자 수는 아쉽네요. 내용이 재미없는 주제라서 그런가 나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울한 월요일입니다. 그럼 10월 28일 이번 주 예현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향후 시장의 움직임은 미국의 대선의 향방이 정해져야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원화 역시 1390원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대선이 끝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시바 총리의 기대와 달리 자민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연립정당인 국민당의 숫자와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아 향후 이시바 총리의 갈 길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기존 금리 인상의 기조와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져 엔화의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심부를 공격했는데 사전 공격 지점 통보가 있었다는 분위기이고 이란 역시 큰 보복 없이 마무리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미국 대선 이후 분위기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형국입니다. 남북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현재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분위기는 과연 이렇게까지 리스크가 시장에 더해져야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전쟁을 계획한다면서 공격 루트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도 전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러시아 파병도 실제 사실이지만 단순히 외화벌이용이다라는 의견도 있어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나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영향을 미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금리 차이인데 캐나다가 비클 인하에서 3.75%가 되었고 유럽 역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로 나온다면 12월 빅턱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달러는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데 미국 역시 향후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많이 상승했지만 지난번처럼 1,400원을 돌파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엔화는 150엔에서 154.2엔, 원화는 1,355원에서 1,395원입니다. 지난주 엔화 시장은 역시 트럼프 일기에 대한 리스크 증가 분위기를 계속 이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53엔까지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당국에서는 구두 개입을 해서 상승 움직임을 다소 진정시켜본 모습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비해 가격의 움직임은 참으로 정직하고 단순했다는 느낌입니다. 이번 주 시작부터 일본의 총선에서 이시바의 참패 소식이 있어 향후 변수를 다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원화 시장 역시 트럼프 일의 글로벌 달러 강세, 그리고 남북 경장간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위엔화 상승에 따라가는 모습 등으로 전체적인 움직임이 위쪽으로 강하게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1380원의 저항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주 후반 강하게 무너지면서 1390원까지 돌파한 후 마감했습니다. 정고점인 1400원 선에 바짝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고용지표와 물가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28일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29일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30일 ADP 비농업 취업자 수와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31일 낮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밤에는 개인소비 지출과 실업수당 발표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며칠 전 열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엔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있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이전 수치와 동일하거나 조금 나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경제지표는 이전 수치보다 개선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코미치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그림이 지난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지난주 변수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올 만한 요인들은 다 나와 있다. 대신 그 결과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울 뿐이다라는 모습입니다. 결국 서두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주요 요인이며 가장 큰 핵심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의 방향은 결정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에 한 표 던집니다. 이번 주 관심 있게 볼 내용은 역시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흠집 내기를 하는 두 후보 중 헛발질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번 주 고용, 경제지표 모두 대선 직전에 발표되는 수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문제는 일본인대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이시바 내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궁금합니다. 같은 라인인 공민당의 의석을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참패에게 또 다른 연합정당을 구성해서 인정받아야 그나마 총리직이라도 유지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그쪽의 정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 험난한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북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럽의 물가지표가 안정적이고 낮게 유지된다면 12월 유럽 금리 빅컷, 이에 따른 미국의 금리 역시 12월 따라서 빅컷 인하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상으로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에 10월 28일 편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의 연장이고 일주일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라 도움이 되어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지도 못하는 일기를 계속 써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움직임이 초라해서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시장은 움직이는 것이고, 내일 또 차트 분석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널리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